오늘은 미성취 영재라는 주제입니다. 미성취 영재는 이 책 저 책 공부한 부분은 아직은 뭐 연구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책에서는 언더어치브먼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관련된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한 번 정도는 언급했던 것처럼 멘사라는 이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뭐 동호회 연합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출범을 준비하는 뭐 준비 임시이사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0년? 뭐 길게 보면 뭐 한 간접적인 경험까지 하면 15년에서 한 20년까지도 이제 관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초대 사무국장도 했었고 회장도 뭐 2번 연임을 해서 한 4년 정도의 회장 경험도 있고, 그 외에 뭐 고문 이런 형태로도 관여해서 한 10년 정도 상당히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멘사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게시판 활동 정도 뭐 일부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한참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한 10여 년 기간에 제가 뭐 거의 매달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행사를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1시간 정도 이것저것 현재의 그 모임의 현황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나서 그 후반부에는 소개는 끝났으니 한 사람씩 올라와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한다는 게 되게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뭐 되게 수줍음을 타는, 아니면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그런 표정이었지만 마지못해서 한마디씩 하고, 반대로 한 10% 정도는 그 요새 인싸라고 그러나요? 정말 시키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거기서 오바를 한달까? 아니면 굉장히 두드러진 그리고 조금 특이한 강력한 인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아니면 자기가 졸업한 학교, 이걸 일일이 이제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보고 또 뒤풀이가 있으니까 뒤풀이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지능지수 2% 정도면 우리가 왜 수능을 보면 최상위 4% 정도를 끊어서 1등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가 2% 정도 된다면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출중한 성적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대를 다니거나 의사이거나 로스쿨 다니거나 변호사이거나 소위 석박사 대학원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학위를 받아서 교수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뭐 아니면 우리가 한번 들어도 금방 눈에 번쩍 띌 만한 그 학교,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제가 얼추 보기엔 한 10%? 많아봐야 15%를 넘지 않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학교의 네임밸류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학업 성취도도 그렇게 해서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굉장히 중퇴자가 많더라고요. 뭐 대학 안 간 친구들도 꽤 있고, 고등학교 중퇴자, 중학교 중퇴자,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퇴자도 적지 않게 있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IT 회사에 근무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멘사에 대한 정보도 많고 아니면 흥미를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게임 회사, 게임 만드는 회사 이런 데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충분히 이 친구들이 자기의 지적 역량을 발휘한다면 10% 15%가 아니라 한 80% 90%가 로스쿨, 의대, 대학원에서의 학위, 교수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수가 이미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벤처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다고 하면 미성취 영재는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럴까? 뭐 그거에 대한 제가 큰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학자들의 학술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학자들이 발간한 여러 가지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자료가 있어요. 멀랜드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자기네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방대한 조사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경제 교육에 대한 실태 이런 것에 대한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내용 중에는 제가 짐작했던 것과 상당히 상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재, 지능지수로 따져서 한 2~3% 이상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학교 성취도가 평균 이상이더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최상위 2~3%에 속한 아이들이 미국 같으면 1년에 200만 명, 300만 명 중에서 같은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4만 명, 5만 명 그런 정도 영재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평균도 못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얼핏 생각했던 자기의 지수에 상응하는 성취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 10%, 15%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오히려 그 멀랜드 보고서에서 얘기한 그런 언급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왜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이 안 되고 만족도를 못 느끼는 거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성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위성치의 원인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 2부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책도 거의 한 10년 돼 있다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판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는데 센터 일이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과연 그런 작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책을 쓰고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동영상에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일부 공유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위성치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